안녕하세요. AI 베이스드 컨트롤 시스템 5주차 스터디 주제인 Reinforce Learning 1의 두 번째 파트를 맡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임성훈입니다. 지난 5주차 스터디 파트 1에서 강화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매우 잘 설명이 되었고, 다음부터 6주차까지는 PID 제어 시스템에 이런 강화학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일 스터디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with Shallow Controllers, an Experimental Application to PID Tuning이라는 논문을 베이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컨트롤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라는 아이팩 학회의 공식 저널에 2022년에 억셉되어 현재 107회의 인용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PID 튜닝을 강학습을 통해 진행하여 실제 물리 시스템에 적용까지 해본 실험적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PID 컨트롤러 부분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PID 컨트롤러는 어떤 시스템 내에서 원하는 값과 실제 측정 값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어 신호를 출력하여 시스tem을 제어하는 모듈로 수위 제어나 온도 제어, 속도 제어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어 기법입니다. 이를 수학적 표현으로는 UT와 같이 오차값을 포함하는 비례항과 적분항, 미분항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각 항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원하는 제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비례항은 주로 현재 오차에 대한 민감도로 표현이 되며 목표값에 도달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적분항은 누적 오차에 대한 보정 정도로 정상 상태에 도달 시 오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항은 오차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반응 정도를 나타내며 목표값을 크게 벗어나는 오버슈트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개수들을 조절하여 오른쪽과 같이 원하는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구조도와 함께 이 PID 컨트롤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물탱크의 수위를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탱크의 수위 센서로부터 현재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출력값, 이 그림에서는 이제 PV, 프로세스 베리어블을 측정합니다. 이 값을 목표값과 비교를 해서 현재 오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오차를 바탕으로 PID 컨트롤러에서 제어 시그널을 생성합니다. 구조도에서처럼 이 컨트롤러에서 생성된 아웃풋을 OP, 이를 프로세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그널인 MV로 구분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제어 신호를 프로세스에 전달하여 물탱크 내의 펌프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밸브를 얼마나 열고 닫을지 등을 제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출력이 측정이 되면은 이 측정 값을 기반으로 반복된 사이클로 진행하게 됩니다. 앞선 동작에서 보았듯이 PID 컨트롤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의 이 세 가지 개수를 잘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을 PID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수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개수들을 찾는 매뉴얼 방식이 있고 그리고 시스템을 건드리면서 궁극 이득과 궁극 주기를 확인한 다음에 공식을 통해서 개수를 찾아가는 지글러 니콜스 방식이나 릴레이스 베이스드 오토 튜닝이라고 해서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진동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공식을 통해서 개수를 찾아가는 큐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차 스터디 내용에 매우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IMC 방식은 본 논문에서 대조군으로 사용하고 있어 추가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MC는 시스템이 반응하는 속도와 지연 시간을 수치한 다음에 공식을 통해서 PID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제 물탱크의 수위를 맞추는 시스템을 예시로 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탱크에 물을 붓기 시작했더니 출력이 그러니까 수익값이 10초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때 걸린 시간은 이 시스템의 시간 지연값이 되고 약 40초 후쯤에 수위가 거의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는 이 시스템의 시정수, 시간 상수로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브를 10% 열었더니 수위가 예를 들어서 1cm 정도 증가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이 시스템의 개인값을 약 0.1, 개인값은 0.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값들을 가지고 이 물탱크의 시스템을 우측에 이제 GS와 같은 1차 지연 시스템으로 분사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1차 지연 시스템에서의 PID 계수가 공식을 계산하는 것을 통해서 SI 음식 공식을 통해서 이 PID 파라미터 각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전통적인 PID 튜닝 방식은 보통 파라미터를 수동으로 고정 설정하고 시스템 조건이 변할 경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한된 조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제어를 위해서 모델을 따로 추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PID 튜닝을 자동화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방법론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강화학습 내에서 어떤 방식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중 어떤 방식이 PID 제어 문제에 적합한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밸류 베이스드 방식은 매 상태마다 가능한 모든 행동의 Q밸류를 계산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전 주차에서 소개해준 DQN이나 DDQN과 같은 방식들이 속합니다. 하지만 PID 제어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제어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능한 행동의 수가 무한해지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최적 행동을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어렵거나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폴리시 베이스드 방식을 채택해 사용합니다. Q 값을 비교하지 않고 폴리시 자체가 상태를 입력받아서 연속적인 행동을 직접 출력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Q 값을 근사하지 않고 폴리시 자체를 학습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제어 문제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폴리시 베이스드 방식 중에서도 DDPG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DPG는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의 약자로 Deterministic Policy 기반의 액터와 크리틱 구조를 따르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리시는 행동을 직접 출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 폴리시를 크리틱 네트워크가 평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액터는 상태 S를 받아서 연속적인 행동, 즉 PID 파라미터를 출력하게끔 만들고 크리틱은 그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Q 밸류 값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의 안정성을 위해서 각 네트워크는 타겟 네트워크를 따로 두고 어, 이 타겟 네트워크는 기존의 실제 네트워크보다 천천히 소프트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해서 현재 상태와 행동에서의 기대 보상은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서 출력되게 만듦으로써 타겟 값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기대 보상을 최대화하는 그 폴리시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것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대 보상인 J 세타가 이제 액터가 출력한 행동을 크리틱이 평가한 Q밸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체인 룰을 통해서 풀어내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폴리시의 파라미터 세타가 바뀌면은 행동이 얼마나 바뀌고 이 행동이 바뀌어지면은 Q 밸류가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의미하는 두 개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즉 크리틱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폴리시가 더 나은 행동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통해 미래 보상의 누적 기대값을 최대화하는 실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PID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튜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우측 하단의 구조도와 같고 앞서 설명드린 DDPG 방법론을 적용해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액터가 선택한 행동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크리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물탱크의 수위를 제어하는 실제 물리 실험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습 루프를 단계별로 알아보면은 먼저 에이전트는 현재 시간 시점의 상태를 관측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오차, ET, 출력 변화량, 그리고 어, 과거 시점의 제어 입력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이 되게 되고, 액터는 이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정책에 따라서 제어 입력을 생성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제 수식을 보면은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간단히 소개한 PID 제어기와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파라미터 항이 3개가 아니라 4개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K타우라는 항이 추가가 되는데, 이 항은 안티 와인드업 계수, 즉 실제 제어 신호가 포화가 되었을 때 적분 값을 보상해주는 항입니다.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스템이 입력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경우 더 이상 제어 신호가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적분기에서는 계속해서 오차를 누적해두게 되고 이후 나중에 포화 상태가 해제될 경우에 누적된 적분값 때문에 시스템이 과하게 보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분항의 제어 신호와 한계값의 차이를 피드백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 계수로 사용되는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식의 차이인데요. 논문에서는 실제 시스템의 시간 지연과 이산적인 제어 특성을 고려해서 PID 입력 항들을 뭐 미분, 적분, 항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모두 차분 기반으로 구성을 하여서 피드백 신호와 이전 제어 입력들을 기반으로 선형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시계의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ID 수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제어 입력은 실제 시스템에 대해서 물리적 제한을 넘어가는 입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포함함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어 신호의 이제 민맥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어 입력 신호에 제한을 걸어두고 포화 처리까지 거쳐 나온 이제 이 제어 입력 UT가 실제 밸브 등에 적용이 되어서 물리 환경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 제어 입력을 이제 전달받은 시스템은 새로운 출력 Y값을 반환하게 되고 이 값을 기반으로 오차가 계산이 됩니다. 또 이 오차와 제어 입력 신호의 변화량을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의 보상함수를 구성합니다. 실제로는 오차와 변동성의 값으로 이건 페널티항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음의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보상으로 활용하게 되며 이 보상함수를 통해서 오차를 줄이고 제어 입력의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은 루프 내에서 크리틱의 역할과 학습 구조입니다. 크리틱은 상태 행동 쌍에 대해서 이 행동이 얼마나 좋은 선택이었는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상태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누적 보상, 즉 Q-밸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Q-밸류는 우리가 실제로 받은 보상과 그리고 다음 상태에서 기대되는 보상을 합친 이제 벨맨 타겟 값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지는데 자신이 예측한 Q 밸류 값이 이 타겟 값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로스 함수를 타겟 값과 예측 값 간의 평균 제곱 오차로 구성하고 이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크리틱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이 파이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이 된 크리틱은 이후에 액터가 나중에 정책을 개선해 나가게 될 때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바꿔야지 더 높은 Q 값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준, 피드백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액터는 앞서 크리틱이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입력받아서 다음에 어떤 제어 입력을 낼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액터는 곧 정책 그 자체가 되며 크리틱이 평가한 Q밸류를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어야 의미 있는 정책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액터의 손실함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러 상태에서 정책이 생성한 행동의 Q값의 평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세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보통 손실을 이제 최소화한 방식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이 값을 음수에 부호를 붙여서 손실함수로 바꾸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본 논문에서는 Q를 직접 최대화하도록 업데이트식을 구성했고 그래서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이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레디언트는 체인 룰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입력 피처와 크리틱이 계산한
Q 값의 그레디언트가 곱해지면서 PID 개수인 파라미터 세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제어 입력이 물리적 한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레디언트의 보정 계수를 적용해서 업데이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어, 본 정책이 크리틱이 평가한 Q밸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성능 지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어 시스템에서의 적용 가능성, 안정성, 그리고 학습의 민감도 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기준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노미널 퍼포먼스는 목표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의 정확도와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에 대한 기준이 되고, 스테빌리티는 학습 과정 및 실행 중에 출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perturbation to the system은 이 강화학습의 에이전트가 시스템에 불필요한 흔들림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고, 그리고 initialization sensitivity는 초기화 값에 따라서 학습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어,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센서티비티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표현하게 되고, 트레이닝 듀레이션은 안정적인 정책을 수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racticality 그리고 specialization은 실제 시스템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특정 조건에 맞게 잘 튜닝이 되는지를 의미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이후 실험 결과 해석의 주요 척도로 활용됩니다. 성능 비교를 위한 정량적인 지표로는 7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IAE는 절대 오차의 적분값으로 작을수록 이제 전체적인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하게 되고, ISE는 제곱 오차의 적분값으로 큰 오차에 대해서 더 크게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이제 지표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TV 값은 출력 값의 진동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얼마나 제어가 부드럽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TVU는 제어 입력의 변화량을 누적해서 액추에이터에 얼마나 무리를 주지 않고 제어 입력이 부드럽게 발생을 하는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슈트는 목표값을 얼마나 초과해서 발생하는 오버슈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고, 세틀링 타임은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 센서티비티는 주파수 응답 기준 그리고 과도한 반응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지표들은 이제 공정 제어에서 단순 추정 정확도 이상으로 PID 컨트롤러의 품질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험은 실제 물리 시스템이 이제 두 개 탱크의 수위 제어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래와 같은 3가지 다른 실험 조건이 사용되었고, 각각 초기 PID 세팅 및 제어 입력과 제약 조건을 달리해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보통 이제 두 스텝의 체인지가 발생하게 되고, 각 구간은 4분씩 유지를 하게 해서 수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로 올리는 것 등으로 이제 실험을 분기를 하였고, 이 설정을 통해서 초기값, 제약 유무, 그리고 학습 속도 및 수렴 품질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성능 비교입니다. 이 표는 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강화학습 방법과 이전에서 이제 전통적인 PID 튜닝 방식인 SIMC, 아큐툰, 3, 세 방식의 튜닝 성능을 수치로 비교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강화학습이 IAE, ISE, 그리고 세트링 타임, 그리고 오버슈트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TV와 TVU 값도 낮은 수준에서 유사하거나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TVU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아큐톤 방식은 매우 높은 진동을 보이는 반면에 강화학습 방법은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강화학습 방식은 정확도와 안정성 모두에서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학습 전후의 강화학습 시스템의 응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이 그래프 A는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의 시스템의 응답을 보여준 것이고, C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응답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A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기에는 이제 오버슈트도 크고 이 세츄레이션 셋 포인트의 세츄레이션 되는 도달 속도도 느렸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제 이쪽 방향으로 주황색 셋 포인트에 더 빠르게 수렴하면서 오버슈트도 감소되고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것, 그리고 응답이 더 매끄럽게 반응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이 있는 이제 실험 환경에서도 제약이 없는 환경과 유사하게 안정적인 응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트맵은 학습의 에피소드별로 수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X축은 학습 단계 에피소드가 되고, 그리고 Y축은 이제 실제 저희가 측정하는 수위 값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색상은 해당 수위에 머문 시간의 로그 스케일 비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 초기에를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셋 포인트를 기준으로 위쪽까지 넓은 영역에서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해당 수위에서 데이터들이 분포하게 되면서 오버슈트가 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이 어두운 다크 스팟이 셋 포인트 주변에 집중이 되면서 안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제약이 있는 조건에서도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이 있더라도 본 방법론이 안정적으로 PID 제어 개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축 기준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시계열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초기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은 오버슈트도 크고 이제 세틀링 타임 안정적으로 가기까지의 도달까지 세츄레이션 되는 도달 시간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어 입력도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 제어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오버슈트도 줄게 되고 빠르게 셋 포인트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학습 방식이 실제 시스템의 제어에 점진적으로 적응하고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액터가 내는 PID 파라미터들의 시간 변화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어, KP, KD, K타워와 같은 이 파라들이 학습 초반에는 다소 불안정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튜닝이 과격하게 요동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크리틱이 충분히 학습이 되에 따라서 신뢰도 있는 PID 개수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방식들과 강학 방식 간의 정성적인 비교입니다. 먼저 이제 방법론과 세 가지 방법론을 비교했을 때 먼저 정상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강화학습 방법이 다른 모델 대비 낮은 오차와 빠른 수렴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고성 측면에서 방화학습이 다양한 초기 조건이나 또는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학습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튜닝 시간 자체는 큐튼 방식이 약 10분 이내에 자동 튜닝이 되면서 굉장히 가장 빨랐으나 강학습 방법은 최소 30에서 50분 정도의 실시간 학습, 온라인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튜닝을 위해서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자극 같은 경우에는 어큐튼 방식이나 강학, 어, 강학습 같은 경우에 우수한 측면을 보였는데 어큐튼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시그널을 기반으로 굉장히 작은 교란만을 주면서도 작은 교란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의 제어 입력까지 조절할 수 있었고,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레인지 내에서 학습을 진행시키게 하면서 이제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가해진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PID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SIMC가 굉장히 단순한 계산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가벼웠고, 강화학습도 그래도 일반적인 데스크탑으로 충분한 수준이었으며,
사용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GUI 기반의 자동 튜닝 방식인 어큐툰이나 학습 후에 파라미터 전송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강화 학습이 더 우서였으며 SIMC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추정하고 그리고 반응 계수를 설정하는 것 등의 사용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력 제약을 고려하는 여부에는 강학습이 유일하게 알고리즘 내에서 그레디언트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약을 반영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화학습은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제약을 고려하고 사용 편의성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어큐툰 방식은 이제 빠른 튜닝 시간에서 좀 강점을 보였고, 다만 성능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였으며, SIMC는 단순 계산 기반으로 가장 가벼운 환경에서 구현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사용자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본 논문이 기존 방식들과 비교해 가지는 핵심 기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강화학습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이제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DNN 기반의 정책은 비선형적이고 약간 블랙박스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이제 클로즈 루프로 진행되는 PID 특성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블리티 측면에서 왜 그런 제어 입력을 내는지 분석하기가 어렵고 제어 원리를 해석하거나 디버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양의 시뮬레이션 데이터 또는 실험 데이터를 요구하고 학습 비용이 좀 높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정책 자체를 PID 수직 구조로 두어서 기존 제어 구조와 완전히 호환되며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학습 파라미터가 단 4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DNN 방식, 딥 뉴럴 네트워크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수렴하고 튜닝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변경 없이 기존 제어 시스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해 실용성과 이식성이 매우 높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논문은 강화학습과 전통 제어를 자연스럽게 결합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한 방법론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이제 확장 가능한 연구 방향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한계점은 학습 실패 원인의 분석이 어렵다라는 건데 방학습이 실패했을 때 이게 원인이 환경의 노이즈인지 보상 설계의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진단하기가 좀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었고 하이퍼 파라미터와 환경 설정의 의존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 팩터라든지 러닝 레이트 등의 설정에 따라서 성능이 민감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스템에서는 무작정 시도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강화학습이 이제 시행착오 기반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물리 시스템에서 직접 실험할 경우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향후 연구 방향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 향후 연구 방향은 먼저 오프라인 리인포스 러닝으로 과거의 공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 없이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 환경에서 이제 실험 부담을 줄이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메타 리인포스 러닝은 다양한 시스템을 미리 학습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갈 때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좀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로샷 또는 퓨샷 튜닝 등을 통해서 어,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그리고 레이턴트 다이나믹스 모델링은 시스템의 동작 특성을 잠재 공간에 인코딩해서 의미 있는 벡터 표현으로 구조를 이해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제어 또는 예측 기반의 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요약하면은 본 연구는 강화학습 기반의 컨트롤러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시도했고, 기존 PID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해석 가능성까지 고려한 매우 실용적인 강화학습 제어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스터디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